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월 1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악재.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부산 지역으로 잘못 켰는데요. 대구 지역 한번 찾아보시면은 제가 이제 거의 1시간 가까운 라이브를 진행해서 아마 참고가 되실 듯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악재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악재가 떴죠. 대출 조이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일단 병을 한번 줬습니다. 요건 제가 한 두 번 언급드려서 지나가고요. 또다시 병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공급대책 원래 정식으로 발표되기 전에 언론에 살짝 흘리죠. 그럼 요거 조금 길게 인터뷰했는 내용도 있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추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세금 이자 안 깎는다. 이 말이 무엇인고 하니 집값을 올리는 요인인 건축비는 낮춰 공급하되 세금이나 이자를 깎아서 수요를 자극하는 대책에는 선을 그었다. 양도세, 취득세 깎아줄 테니까 집 사라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언론에 한번 흘렸어요. 아마 요게 거의 확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오피스텔에 관련된 대책,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한 대책 등 여러 가지 대책들도 그 뉴스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와, 그 지난 뉴스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게 사람들한테 상당히 충격을 안겨줄 만한 뉴스거든요. 사람들이 이 뉴스를 많이 검색해보고 저는 이 뉴스가 상단에 노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주고 병주는 정책을 지금 시행 중이더라. 왜? 닥치고 공급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닥치고 공부 아닙니다. 닥치고 공격 아닙니다. 닥치고 공급입니다. 아마 요거 아마 오랫동안 나오지 않을까요? 네, 270만 가구를 공급하려고 하니까 부랴부랴 막 대책을 막 내놓으려고 하는데 미분양도 있어. 부산의 청약 경쟁률 얼마 전에 막 10대 1 나와서 화려해 보였지만 이거 전매를 노리는 꾼들이도 모여들고 막 여기저기서 청약 다 막 할 수 있죠. 또 곧 지나면 신혼부부들도 야, 너 더 좋은 기회 줄게. 1+1으로 해라. 이거 허수가 상당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매 이거 한순간 잘못하면 계약금 한 5천만 원 갖고 들어가서 한 5천만 원 먹으려고 하다가 5천만 원 그냥 까이고 나올 수도 있어요. 5천만 원 까이고 나오면 다행이지만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도 생겨요.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성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다. 이분도 말씀도 하세요. 빚내서 집 살려고 하면 안 돼. 자, 매도 물량 지금 48888 작년 최고점이 5319거든요. 내일 한 1000건에서 1200건 늘어난다 치면은 내일 5만 건을 보는 날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추석 때 물량 많이 줄어들거든요. 한 일주일 후쯤에 보면은 물량 이렇게 쭉 빠져요. 쭉 빠지는 날이 있어요. 설날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 추세가 상승 추세일 때는 그것을 추석이 지난다고 해서 훼손시키진 않더라. 아무튼 상승 추세 쭉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이 연초 대비 물량이 50% 늘어났거든요. 부산 지역은 연초 대비 물량이 이제 20% 정도 늘어났어요. 충분히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 전세 월세 물량 조금 지나갈게요. 자, 거래량 190건. 이 대단하죠. 190건 대단해요. 라고 할 만합니다. 돈 다 땡겨 쓰는데 물량 거래량이 안 늘어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겠죠. 현재 2229건의 8월 거래량 찍게 되었고요. 요거 마무리될 때는 2300건에는 조금 못 미칠 듯 하고 요때랑 분위기 비슷하거든요. 요때랑 분위기 비슷해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랑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9월의 거래량도 좋다. 8월의 거래량도 좋았지만 9월의 거래량도 좋다. 10월은 장담할 수 없다. 새로 지어서 팔아먹는 게 목적이지 구축 자기들끼리 막 비과세하고 뺑글뺑글 돌려봐야 세수에도 도움이 안 돼. PF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잠재우지 못해. 지금 엄청난 돈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건설사 무너진다는 뉴스들도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부산의 거래량이 이게 3천건까지 가겠습니까? 이 상태로는 3천건까지 가기는 좀 많이 버거워 보입니다. 3천건까지 가기는 버거워 보인다. 근데 2천건대 후반에 한번 노크는 한번 하고 올래나? 근데 그것이 정점일지도 올해의 정점은 아마 9월의 거래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 분위기 모르고 어느 동네 경쟁률 얼마 나왔어요 하면은 또 이 정보에 좀 덜 밝은 사람들은 와, 정말 분위기가 정말 좋아지고 있나? 지난달 거래량도 좀 좋았다 그러던데 그 좋아진 그 배경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은 없고 단순히 거래량이 좋았다나 청약 경쟁률 높더라. 뭐 옛날하고 분위기가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실거래 가격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W 18억. 3익빛이 16억 3천, 고점 대비 25% 빠졌거든요. 40평대로 넘어가면 보통 고점 대비 20%였는데 얘는 5% 더 빠졌어요. 더샵 센터파크 35% 빠졌고요. 여기 비싼 아파트 해운대 두산 이브더 제니스 요거는 고점 대비 7% 빠졌고요. 현대 베네시티 니는 뭔데 47.3%? 근데 중개거래 대형 평형인데 이 고가의 아파트가 이 층수가 좀 독특한 게 있나요? 네, 그것까지 확인 안 해볼게요. 필요하시면 확인해 보시고요. 대우마리랑 고점 대비 10%, 20% 비싼 아파트 이제 거래 좀 구경 좀 할게요. 구경 좀 해봅시다. 고점 대비 뭡니까? 36%? 여기는 한 30% 빠졌는데 뭐 10억 전후 요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10억 전후에 거래 가격이 있었고요. 이제 비싼 아파트들 좀 시간 지나면 이제 거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지금 좀 봐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점 대비 부산은 제가 26% 정도 빠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많이 빠졌을 때는 35%, 근래까지는 28% 정도 빠졌다고 말씀드렸다가 한 두어 달 사이에 한 2% 정도 더 올랐어요. 돈을 그마이 뿌려갖고 집을 그마이 사고 그마이 빚내갖고 집 사고를 했는데 누구는 에게 그거밖에 안 올라? 또 어떤 사람은 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느끼기도 할 텐데 그 돈에 뿌려진 그 노력만큼의 가격 상승은 아니었던 것 같다. 가격 상승을 이렇게 뜸들이면서 오래 이렇게 하는 거 봤나요? 한번 튈 때 미친 듯이 튀어주는 그런 상황이 재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거 부산의 서샵 센터스타 26% 정도 빠졌죠. 이게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같은 고층끼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하락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많이 빠지는 곳 30% 이상 빠지는 곳 요거 소형평형은 40%. 요 공식처럼 3위비치는 계속 그렇게 움직여주네요. 아시아도 고롱하늘채 30%, 고점 대비 30%, 고점 대비 20%. 자, 요렇게 조금 빠졌다, 조금 올랐다, 요런 거 보면 연식이 2022년식이죠. 동네레미안 아이파크. 요거는 84도 아니고 75제곱미터인데요. 뭐 프리미엄 막 5억씩, 6억씩 붙어 있는 걸 보고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그곳. 대구는 막 이제 분양권 거래가 안 돼가 죽을 쓰기 시작하는데 얘 혼자 2022년도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어요. 근데도 그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프리미엄을 저를 깜짝 놀라게 하고 야, 얘도 뭔 사달이 나겠구나 싶었는데 큰 재미는 못 봤죠. 네, 고점 대비 35% 빠져있는 경남 마리나. 제가 집값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네. 그 집값 떨어뜨리는 범인은 누구더라? 그곳에 사는 집주인이에요. 그곳에 사는 집주인이 팔아서 떨어뜨리는 거지. 그곳을 띄우는 사람도 그곳 입주민, 그 가격을 떨어뜨리는 사람도 그곳 입주민. 네. 자, 나중에 또 몇 년 지나서 분담금 왕창 내고 하라 그러면은 세월만 지연되고 공기가 늦춰지면서 부담만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 네, 고점 대비 대현 롯데캐슬 레전드 고점 대비 30% 정도 빠져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10억까지 갔던 곳이 6자를 보면은 이 같은 앞자리만 한번 봅시다. 이 충격은 달라요. 충격은 다릅니다. 집주인들은 과거에 높았던 호가를 가격으로 기억할 것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주 낮았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볼 것이고, 그러니까 눈높이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서 거래가 점점 위축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거래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게 신규 공급에만 정부는 열을 올리고 있더라. 집 사는 사람 각자 도생이다. 알아서 해라. 너는 너가 알아서 살고 나는 내 알아서 공급할게. 정부는 이런 기조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건설사도 살려주고 산업도 기반들이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요. 네, 가격 필요한 부분들 제가 그냥 막 지나갈게요. 요즘 가격 방송 시간이 저는 10분 안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드리는 게 제 1의 목표였는데, 이 정보 찾으려면 왔다 갔다 많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 정보 찾는 시간을 줄여드리는 게 제 1의 목표였는데 요즘에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서 막 20분씩 방송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자, 3억 미만 비중은 아마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왜? 고가의 아파트들 지금 여기 제가 매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요 아래쪽에 5억, 6억 하던 비싼 아파트들 엄청 많이 거래됐잖아요. 자, 6억 이상 요 회색선부터예요. 요 거래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특례가 풀리면서 비싼 아파트들 좀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요 부분만큼의 거래가 다시 줄어들 수도 있다. 그리고 단순히 6억 이상 이것만으로 투심이 많이 죽진 않아요. 갈아타기를 못하게 해요. 1+1 요거 가지고 기존의 거 떨어내고 또다시 몇 년 있다가 또 한 개를 더 사서 기존의 걸 떨어내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한단 말이죠. 참 기가 막힙니다. DSR도 우회해가면서 저것이 가능했는데 딱 내 때까지 좋았다. 아싸 다행이다 라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 다음에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그 전에 거를 한 개를 떨고 갈 수 있잖아요. 그 2년 전에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아싸 높은 가격에 잡았지만 신고가도 계속해서 나오네 했지만 웬걸 팔 때가 되었는데 꽝인 거예요. 팔 때가 되어서 2년 후에 보니까 꽝인 거예요. 그 전에 팔려고 하니까 세금이 커가지고 팔지도 못하겠어요. 그래 조금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샀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3년에 누군가는 또다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는 손 털었다고 생각할 거고 누구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1년 2년 후가 되었을 때 또다시 거래량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리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가 없죠. 네, 분양권 16건 있었고요. 분양권 시장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요. 전세도 그렇게 막 활발하지 않죠. 여름보다 거래량이 더 적거든요. 가을이고 뭐시고 그렇게 없어요. 없어요. 이사 수요 막 있고 막 넘쳐나고 전세 계약 건수 넘쳐나고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월세를 조금 더 찾는 경향도 보이고요. 전세 가격 좀 있으면은 요 가격 반등 모습 나타날 거예요. 가격 떨어졌고 오래된 집은 빌 것이고 조금 더 새 집을 찾아가고 조금 더 좋은 집. 네, 전세 자금 중에서도 대출이 많지 않고 자기 자본이 높았던 사람들은 또 새로운 집에 또 들어가서 살아봐야죠. 네, 전세 가격까지는 오늘 살펴보지 않고 지금 벌써 한 12분 정도 지나가는데요. 월세는 그렇게 계속 양호해요. 지금 7월달 거래 요거 마무리 아니거든요. 뒤늦게 10% 20% 거래도 추가되어 나와요. 월세 거래는 작년보다도 계속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특별히 뛰었냐? 아니죠. 작년보다도 더 낮은 월세 가격, 보증금도 낮고 월세도 낮은 이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네요. 전체 임대 물량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같이 올라가 있는 현상. 여기에 더 많이 기여하는 것은 전세가 아닌 월세더라. 시청 감사합니다.